예, 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는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었죠. 장동혁 대표가 탄핵에 결사 반대를 하면서 그 당시 한동훈과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탄핵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법정 정언으로 인해서 한동훈과 각을 세웠는데 한동훈 저격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의 재판에서였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제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폭탄 정언을 했죠. 주경호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된 이유가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10월 3일 날 당일에 이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국회 건너편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국회에 모여야지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해했다. 이런 혐의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당시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본인의 책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초지 일관 국민의힘 그 당사가 아니고 국회로 다 모이라고 했다. 최고위원회의도 국회에서 열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법정 정언에서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이 진실은 처음에 한동훈이 먼저 그 당사로 일단 모이라 최고위원회의도 당사에서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주경호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죠. 주경호 원내대표가 거기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이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특검의 지금 기소 내용이 좀 그 깨지는 그것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런 정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친한계 스피커들이 엄청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친한계 스피커들이 대대적으로 안철수 공격에 나섰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안철수 의원이 입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 비대위에 출연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진실을 얘기하면 괴로워지는 사람이다.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진실을 얘기하면 괴로워지는 사람이다. 이거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이 문제 12.3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 문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불을 질러놨죠. 그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 범죄 행위다. 그것을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실, 당원 게시판 진실도 계속 제대로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는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것을 그냥 단순히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더 아주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된 것 중에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이나 당 중진들에 대한 비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사를 해야지 밝혀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2.3 당일의 진실 문제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기를 했고 또 장동혁 대표도 그때 당시는 한동훈과 가까웠죠. 한동훈 대표 그 밑에 최고위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도 내가 그날 행적을 다 아는데 안철수 의원의 말이 맞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괴로워지는 사람은 사람이다. 한동훈은. 그러면서 말싸움이 오갈 때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얘기만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다. 한동훈이 그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그 한동훈의 책에 그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에 했던 내용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동훈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싸움이 오갈 때 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이죠.
한동훈은. 그런데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검사 시절 때처럼 한동훈이 재판 때는 불리한 말을 안 하는 게 허용되는지 모르지만 재판에서는 뭐 본인이 불리하면은 뭐 진술 거부권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치인이다. 나하고 한동훈은 정치인이다. 국민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틀린 주장을 했다고 다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 잘하는 한동훈이 왜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12.3 당일에 제일 먼저 이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최고위원이 가면 이제 국회의원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당사로 오라고 했던 내용을 왜 책에서는 뺐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당시 거기가 임시 집결지로 당사를 오라고 한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가 봉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책에는 없죠. 자, 없다는 것을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한동훈이 틀린 주장을 했다고 국민은 다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그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동훈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다시 오늘 유튜브에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한동훈 전 대표라고 들었다.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서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일종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당시 당 대표로서 처음부터 완전히 국회에서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했다는 주장이 한동훈 책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기소가 된 이유죠. 기소 이유죠. 물론 그 책 때문에 기소된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이 공격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갑자기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위정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건 내가 안철수가 이 법정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정언을 했는데 내가 위정을 했다는 말이냐. 그럼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리고 또 특히 검사 출신인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기록에 의한 진실만 얘기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사로 다 모이라고 했다는 걸 한동훈이 처음 그 지시를 했다는 걸 당사에 모인 의원들에게서 들었고, 그리고 또 그 기록, 원내대표실에서 발신한 공지문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해서 나는 진실만을 얘기를 한 것이고, 한동훈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본인 책을 내놓더라. 그런데 그 본인 책이 다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었다. 임시 직결지라고 주장을 했던 그 부분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갑자기 입을 닫았다. 갑자기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닫고 오히려 여의도 레커인 친한계 스피커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날 인신공격을 하고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친한계 스피커들이 한동훈은 입을 닫고 친한계 스피커들이 대신 나서서 막 인신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은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복당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 보니까는 여의도 레커 무슨 사건만 터지면 막 달려드는 그 친한계 그 레커들이 본인을 인신공격을 표적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어서 인신공격을 막 하는 바람에 엄청난 아마 이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한동훈 복당을 했을 때, 한동훈이 복당했을 때 당에서 일어나는 혼란한 상황의 예고편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당 밖에 한동훈이 있는데도 친한계 스피커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지적을 했다고 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절대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이 말을 그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정도로 시끄러우면 당 안에 들어오면 당이 정말 풍비박산나겠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때 얼씬도 하지 말라, 뭐 레드레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오늘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 징계 예고를 했죠. 제가 오늘 오전에 전해드린 대로 징계 예고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조경태 의원 그리고 친한계를 징계하는데 동의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조직 생활을 한 사람이기에 조직원으로서 조직에 대해서 해야 할 윤리관이 뚜렷하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도 1위를 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왔다. 그때 한동훈은 근성근성했죠. 떨어지고 나서. 그게 은근히 꼬집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50군데 넘게 지원 연설을 했다. 그게 당원의 도리이자 조직 윤리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그게 조금 약한 측면이 보인다. 좀 더 강화해야 더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하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한계 의원들이 가서 박민식을 제치고 한동훈을 도왔죠.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그런 부분은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가 있을 때 우리 당원은 우리 당 후보를 도와야 되는 게 맞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위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논의하고 정한 뒤 그 원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국민의힘 그 갈등 과정에서 그 뉴스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당의 주류 세력, 정통 세력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했죠. 뭐 한때 민주당 가서 문재인과 같이 정치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차치를 하고 최근의 은행만 보면은 상당히 한동훈의 저격수로 등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장동혁 조갑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갑재 대표가 장동혁에게 이렇게 편을 들어서 나중에 당 대표가 되는데 유리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까지 이렇게 저도 오래전부터 취재를 해왔지만은 그렇게까지 계산적인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뭐 전당대회도 내년 8월 달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고 1년이나 더 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법정에서 정말 정인선서하고 정언을 한 데 대해서 매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철수라는 시한폭탄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 친한계에서 친한계 스피커들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공이 상당히 매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